안녕하세요. 1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예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신명나게 이 카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지 연락이 오지 않고 조용히 이대로 멈춰버리는 흐름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지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히 마음을 천천히 열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속마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카드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용한 순간에 여러분 생각이 올라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익숙한 장소를 지나가거나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불쑥 떠오를 때 마음이 한번 멈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또 연락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뤄야 할지 몰라서 멈춰있는 쪽에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그분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다시 연락해도 우리 관계가 뭐가 달라질까? 괜히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되뇌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모습이 카드에서도 보입니다. 보내려고 했는데 1번 분들을 완전히 마음속 밖으로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던 게 맞는 건지, 미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건지 구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지금 이 사람 안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동시에 다시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먼저 연락하면 본인이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자니 좋았던 기억,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지워지지 않는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 1번님의 마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기했다고 하기에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요. 기다린다고 하기엔 지금 너무 지쳐있는 마음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 좋아하나 싶다가도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이 호법동작 카드에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을 단번에 끊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연락 하나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방식은 이제 버겁다, 지친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카드에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서 있을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연락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 흐름 자체는 닫혀 있지 않아요. 네, 다행입니다. 다만 깊은 고백처럼 오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부처럼, 우연처럼 별일 아닌 척 말을 거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빠르면 한 달에서 석 달 안쪽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카드가 보여주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럴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가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정말 멀어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 가능성이 올라와요. 기다리는 티가 조금 덜 티가 나고 반응이 줄어들고 여러분이 자기 삶을 다시 챙기는 느낌이 들 때 한마디로 그 사람을 목 빼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해지고 냉정해지고 좀 내려놨을 때 내 삶의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실 때 그때 이 가능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 걸까 하면서 흔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손길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다 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카드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연락이 왔을 때 반가움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고요. 이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또 숨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한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건 반복되는 행동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연락 자체보다 연락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 그게 진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1번 분들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하나 볼게요. 네, 35번 부용 카드, 진정한 귀인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오늘 1번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했네요. 무리해서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네요. 상대가 정말 이 인연을 여러분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갈 마음이 있다면 1번님이 애써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어느 순간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모든 답을 내리려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의 시선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부용이 보호자의 카드거든요. 지금 1번님 곁에 현실적으로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만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반대로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차갑게 끊어내는 건 피하셨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급하게 결론 낼수록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부용의 조언은 사랑을 포기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도 나를 귀하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인연은 나를 불안한 자리로만 밀어넣지 않습니다. 1번 여러분, 오늘 리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상대방은 마음이 아예 없는 흐름이 아니라 연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만 자존심, 두려움, 이전 상처 때문에 바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모습이에요. 연락이 온다면 가볍게 시작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1번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든 정리되든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1번 선택하신 분들 상황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게 내 상황 기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개인 상담 찾아와 주시면은 차분하고 깊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 마음이 편안하고 더 좋은 기운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진여심이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예요. 오늘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리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오늘 리딩 하는데 신이 나서 깊고 명확하게
리딩하는 데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지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흐름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쪽으로만 끌고 가지 않고 카드가 보여주는 마음과 행동을 같이 짚어 드릴 테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천천히 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속마음부터 볼게요. 신복과 갓이 나왔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만큼 부담도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감당할 자신이 부족했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대방은 체면이랑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점잖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내가 왜 먼저 해야 하지? 내가 먼저 숙이면 너무 없어 보이나? 이런 생각이 이분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마음보다 자존심이 좀 많이 강하고 앞에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은 느리고 말은 아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빠지는 느낌이어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 체면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멈추는 거거든요.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본인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도 연락 흐름 자체는 좋아 보여요. 다만 나 아직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바로 오기보다는 먼저 반응을 좀 살피는 느낌으로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우연히 생각난 척 하면서 일부러 명분을 만들어서 말을 거는 흐름이거든요. 잘 지내? 요즘 뭐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툭 하나 내뱉은 이런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거는 느낌이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별것 아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락이 바로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둘 사이에 단순히 연락 하나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 깊게 쌓인 서운함이나 오래된 패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분도 알고 있어요. 보고 싶다 한마디로 해결될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더 쉽게 여러분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볼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마음 한쪽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연락만 와도 풀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연락 오면 좋지. 그런데 연락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하는 이런 마음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분명히 마음을 결단냈어요. 시간도 냈고 기다림도 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만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바랐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죠? 최소한의 진심과 태도, 진심, 그거였을 것 같은데 타이밍으로 보면 여러분께 그 사람이 빠르면 한 달에서 석 달 안쪽으로 연락할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 늦으면 계절이 바뀌는 시점? 둘 사이에 우연하게 명분이 생기는 순간으로 그때 보입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카드가 보여주는 가능성으로만 좀 봐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예전처럼 붙잡고 있지 않고 본인 삶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보일 때 상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분께서 진짜 우리 관계가 끝난 건가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늦으면 계절이 바뀌는 시점, 이때로 지금 느껴지네요. 두 사람은 쉽게 잊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연락이 온다면 아주 우연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상대방분이 오래오래 생각하고 보낼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한쪽만 계속 당기면 지치고 타이밍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락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고 사랑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보셔야 할 게 있죠. 상대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오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떠보고 내 반응만 확인하려는 건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예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오는지를 이번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하나 볼게요. 14번 초육용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이번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락이 오더라도 그 안에 진짜 마음과 책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신호를 보내거나 가볍게 말을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곧 깊은 결심이나 확실한 재회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다정하게 굴다가 다시 흐려지거나 이번님 반응만 확인하려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SNS 반응이라든지 늦은 밤에 연락한다거나 애매한 안부처럼 겉으로는 설레지만 실속이 약한 신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으셔도 돼요. 근데 먼저 감정을 다 쏟아내거나 기다렸다는 티를 강하게 내는 건 피해주세요. 이번 흐름에서 중요한 질문은 연락이 왔나가 아니고요. 이 연락 이후에 그 상대방 분이 꾸준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나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해요. 말만 예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붙잡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맞아요. 겉으로 흔드는 신호보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세요. 이번 분들 오늘 카드 리딩 정리할게요. 네, 연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 문제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뜨겁고 확실하게 오기보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연락이 온다고 하면 반갑다고 다 풀어주지도 마시고요. 서운하다고 또 바로 밀어내지도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보다 어떤 태도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님도 마음속 기준을 한번 정리해 두시고 깔끔하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애매함은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지,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나를 계속 불안하게 두는 사랑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여러분 이번 분들의 그 본인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이번 선택하신 분들의 상황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 깊게 내 상황 기준으로 객관화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진여심도 진심을 다해서 좋은 기운과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은 개인 상담으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차분하고 깊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님 마음이 상대의 연락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카드 리딩하는 제가 힘이 나서 깊은 카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알아볼 리딩은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흐름인지 좀 같이 볼게요. 3번님 마음의 심지가 굳건할 수 있도록 좋은 말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짚어 드릴 테니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속마음부터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지나간 사람처럼 정리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한 척해도 속에는 여러분과 연결된 장면이 꽤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둘만 알아듣던 말, 둘만의 장난, 둘만의 농담, 그리고 둘만 아는 어떤 날의 분위기, 그때의 감정 같은 게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상대방의 마음에는 배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은 남아있는데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숙이고 먼저 손 내밀어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연락해볼까 했다가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안에서 너무너무 오래오래 굴리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행동이 너무 느리거든요. 카드에서 보이는 건요. 이 사람이 방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다시 연락했다가 차갑게 받아들여질까봐 예전 서운함이 또 올라올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는데 몸은 뒤로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태도, 늦은 반응, 아무렇지 않은 척 표현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 상대방분도 알고 계세요. 연락을 한다면 그냥 가벼운 안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분도 알고 계십니다. 말이 오가면 감정도 같이 올라오고 책임져야 할 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더 쉽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요. 연락 이후에 감당해야 할 게 부담스러운 쪽에 가까워 보여요. 이제 3번님 마음을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네요. 그냥 순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정리했다, 다시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쵸?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상대방분을 이해하려고 수없이 이해하려고 했고 기다려도 줬고 때로는 본인 아픔보다 상대의 사정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방식이 3번님을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조금씩 멈추게 하고 마음이 저기 밑에 심연으로 꺼트리는 그런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도 연락 흐름 자체는 닫혀 있지 않아요. 막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분위기가 전환되는 기운이 보이고요. 다만 뜨겁게 밀고 들어오는 방식보다 분위기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올 가능성이 커요.
짧게는 뭐 잘 지내? 이렇게 짧고 담백한 안부 인사처럼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말 안에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싶은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타이밍은 빠르면 1달에서 2달, 석 달 안쪽으로 보이고요. 늦으면 두 분의 우연찮게 생기는 어떤 명분으로 보입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고요. 좀 가능성이니까 가능성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상대가 크게 의식할 수 있어요. 진짜 끝난 건가? 이 사람 이제 나한테 기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연락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아니고요. 한 번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말이 있어요. 좋았던 마음만 꺼내는 게 아니고요. 서운했던 부분, 반복되면 안 되는 행동들, 태도, 애매하게 두었던 관계의 기준을 정리를 하셔야 해요.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인다면 예전 방식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가 돌아오느냐만이 아니에요. 설사 돌아왔을 때 내가 또 혼자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지 아니면 서로 책임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마지막 조언 카드도 한번 볼게요. 네, 40번 가련. 어떡해. 헛된 기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서운해하거나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연락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그 연락을 곧바로 재회나 확실한 마음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다가올 수는 있죠. 근데 다가왔을 때 3번님이 기대하는 깊이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짧은 안부나 우연한 듯한 말, 애매한 반응,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고 완전히 나에게 돌아왔구나, 우리가 다시 재회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마음에 흔들림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3번님께 필요한 건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희망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는 힘을 기르셔야 해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으시면 되죠. 근데 바로 마음을 100% 다 열거나 예전처럼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이 사람이 말로만 여지를 주는지, 실제로 시간을 내고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서 임하는지 그 태도를 차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려는 한 이 카드는 상대를 나쁘게 보라는 카드가 절대 아니고요. 네, 내 기대가 나를 다시 아프게 만들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카드예요. 3번님은 이제 상대의 가능성보다 내 마음의 안전을 먼저 보셔야 하거든요. 기다림이 사랑이 되려면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리딩을 정리하면요. 4번 분들께도 연락 올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빠르고 시원한 연락이라기보다 그 상대방이 오래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방어가 강하고 자존심도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연락이 오면 바로 마음을 다 풀어주지 마시고요. 차갑게 밀어내라는 뜻도 절대 아니에요. 너무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상대는 이 관계의 무게를 제대로 못 느낄 수 있거든요. 3번님은 먼저 본인 기준을 정리해 두셨으면 해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떤 태도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지, 다시 대화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려면 예전처럼 한쪽만 참고 버티는 방식은
끝나야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3번 선택하신 분들의 상황도 좀 남겨주시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짧게 한 줄 발언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깊게 내 상황 기준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개인 상담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3번님, 마음이 상대의 연락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분들 잘 오셨어요.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 사람한테 어떤 연락이 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연락이 정리가 되는지 그 흐름을 좀 같이 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카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볍게 스쳐 지나간 관계는 아니네요. 두 분은 감정의 결이 꽤 깊게 얽혀있는 카드들이 지금 나왔어요. 좋은 가능성은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 속마음부터 좀 볼까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얼굴이든 분위기든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든 자꾸 떠오르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하는 장면이 먼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은 이 관계를 한번 끝났다고 생각하려 했던 모습도 보여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시 가면 또 힘들어질까 무섭다. 이런 식으로요. 마음이 없어서 끊으려 한 게 아니라 다시 흔들리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움도 있는데 겁도 많은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애매했을 가능성이 커요.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멀어지고 잊은 것 같다가도 흔적을 남기는 식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한 줄로 깔끔하게 끊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감정이 엉켜 있어요. 좋아했던 마음, 서운함, 미련, 자존심, 기대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어서 묶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바로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락하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그 상대방에게 딱 들러붙었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아예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요. 진심을 꺼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멈춘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제 4번님의 마음을 좀 볼까요? 여러분도 이 관계에서 많이 흔들리셨네요. 처음엔 설렘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이 사람과 뭔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감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매함이 많이 쌓여갔네요.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혼자 의미 부여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버리기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4번님께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상대의 연락보다 먼저 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설렘만 준 게 아니라 상처도 줬잖아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불안한 자리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연락 흐름 자체는 열려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멈춰있던 물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거든요. 특히 상대의 일상이 조용해지거나 외로움이 커지는 시점에 여러분 생각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거나 예전 기억이 툭 떠오르는 그 어떤 찰나에 말이죠.
연락이 온다면 깊은 고백보다는 가벼운 신호로 올 가능성이 크고요. 안부 인사처럼 이렇게 짧은 말이요. 그런데 이런 짧은 인사 한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아직 자신을 받아줄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감정, 마음이 엄청 들어가 있다라는 거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이밍은 빠르면 한 달에서 2달, 늦으면 3달 안쪽으로 올 것 같고요. 아마 상대분의 생활 패턴이나 환경이 좀 바뀌는 시점에 좀 더 크게 명확하게 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은 남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책임 있는 태도로 이어지는지는 좀 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된다면 거창한 고백보다 아주 평범한 일상, 대화에서 흐름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온기는 한쪽에서만 챙겨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만 이해하고, 여러분만 기다리고, 여러분만 맞춰주는 방식이면 또 지치십니다. 연락이 온다면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짜 대화를 하러 오는 건지, 잠깐 외로워서 기대러 오는 건지 구분하셔야 해요. 우리 4번님도 마지막 조언 카드 하나 볼게요. 오, 29번 홍장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오늘 4번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좀 보면,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뜻밖의 계기로 예기치 못하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연락이 온다면 상대가 혼자 마음을 다 정리해서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어떤 추억이나 주변 상황에 자극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두 분께서 알고 있는 지인, 아니면 우연한 소식을 접했거나 SNS에서 여러분에 대한 흔적, 그리움을 발견했거나 예전에 함께했던 장소가 작은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홍장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다시 만나나 봐 하고 안정적인 재회를 예측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마주했을 때 서로가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지를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오면 반가운 마음만 따라가기보다 이 사람이 진짜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건지 차분히 보셔야 해요. 누군가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거나 상대 소식을 전해준다면 너무 들뜨지 말고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홍장 카드의 조언은 이거예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마음을 완전히 닫지는 말고 그 기회에 내 기준까지 내려놓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문은 열릴 수 있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갈지는 내 마음의 평안까지 보고 결정하세요. 자, 오늘 4번 여러분,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연락 가능성이 있어요. 남은 끌림과 감정 흐름이 보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연결이 있어요. 다만 상대가 한 번은 정리하려 했던 마음도 분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한 결론보다는 조심스러운 안부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4번님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고요. 상대가 돌아오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온 상대가 여러분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편안했나?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진다면 내가 더 안정될까? 더 불안해질까? 이 질문이 4번님한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4번 선택하신 분들의 상황도 남겨주시고 이 관계에서 스스로 짧게 한 줄 정도 질문을 적어봐 주세요.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깊게 내 상황이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로 개인 상담 찾아와 주시면 제가 차분하고 깊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 마음이 상대의 연락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